오늘은 2021년 8월 13일이고 금요일이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식에서는 월화수목금 중에 금요일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되게 싫어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온 거지. 전체장 폭락 같은. 오늘 이제 처음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침에 갑자기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오늘 봉이 분봉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깔끔한 폭락인 거지. 깔끔하게 그냥 꼬라박는. 그래서 10시 18분까지 이제 그냥 무너졌던 거고, 다행히 이제 2차 폭락은 안 나온 거지.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척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그냥 확 꼬라박는 2차 폭락은 안 나온 상태라 진짜 천만다행이고, 다행히 이제 내가 항상 중시하는 이 2시 이후, 이 2시 이후에 돌파가 되면서 장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천만다행이지 이거는. 아침에 이제 이 장이 무너질 때,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제 MPC라는 종목을 보다가 보니 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9시 58분에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이 있긴 했지만,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이쪽 사람이니까, 초택으로 실제로 보면 이 사람도 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틱을 긁어내린, 이게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물량이라고 해도 거래량이 15,000주, 15,000주면 사실 이 15,000주에 이게 봉하나가 이제 1%라고 치면 15,000주에 일단 가격이 나오니까, 여기 제일 비싸게 팔았다고 해도 5,450원, 5,450원.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던 물량이 나오는 거지. 8천만 원어치 들고 있던 사람인 거지. 이게 1초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거. 한 사람이 이제 집어 던진 거지, 그냥. 멘붕 매도, 말 그대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멘붕 매도. 이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왜 몰빵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야, 근데 이게 멘붕 매도가 아니고 음, 수익이 했던 사람이 음. 비수익 되기 전에 그냥 털고 나온. 아니야. 이건 아니야? 멘붕 매도야. 이건 멘붕 매도로 봐야 돼. 짤탱이 없는 멘붕 매도. 왜? 어? 수익이 났다면 이런 식으로 털지는 않거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진 않거든. 분할 매도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물량을 한 번에 이렇게 던지지는 않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이 종목 자체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멘붕 매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1%기 때문에 나누기 일단은 100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지? 100분율로 친다면. 1%면은 딱 나누기 100만 하면 되겠네. 그지? 80만원. 이 사람이 손해본 금액인 거지. 뭐 최대 80만원이라고 쳐도 가격 변동이 또 여기 5,400원이 또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높이 쳐줬던 거고, 5,450원을 쳐줬으니까. 거의 80만원 넘는 돈을 이 사람은 이제 손해를 본 거지, 사실. 천천히 팔아도 이 8천만원 정도는 팔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팔아서. 안타깝지,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저 앞에 있다는 거지. 역시나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멘붕매도지, 이거. 이 사람도 멘붕매도지만 같이 손절한 거지. 이 사람도 손절하고 이 사람도 손절을 한 거지,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6%짜리. 근데 물량이 되게 많아.
아까 그 사람은 15,000주지만 이 사람은 4만 주가 넘거든. 44,000주. 44,656주. 아, 이건 뭐 44,656주. 에다가 가격은 평균가 정도. 그러면은 한 5,300원 정도. 5,300원. 요 정도 가격에 팔았다고 하면 이게 돈이 얼마야?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2억 3천. 그러니까 2억이 넘는 돈을 들고 있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6%란 말이에요. 6%. 손해본 금액이 6%인 거지. 그러면 나누기 6을 한 상태에서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나누기 100을 한 상태에서. 이 금액도 큰데 이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데 곱하기 6이야. 이 사람은 1,400만 원. 아, 이해가 안 가 진짜. 이 사람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또 본 거지. 이 사람도 사실 손절이고 이 사람은 그나마 괜찮게 팔았는데 틱이 뭐 몇 개 안 밀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밀렸지. 3% 밀렸으니까. 물량도 거의 만주. 그러면은 5천만 원 좀 넘게 들고 있었는데 3% 밀렸으니까 1,500만 원 손절한 1,500만 원을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팔 때도 좀 이렇게 천천히 팔면 요 밑에서 판 것만큼은 복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만 손해를 봐도 되는데 1,500만 원을 손해보게 되니까 손해액이 너무 커지는 거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손해액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이런 매도를 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도를 할 때도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매도를 해도 어차피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도를 해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타깝지 내가.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스크랩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주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라도 저렇게 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이제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장중이긴 하지만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그림도 좀 요청을 하고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그래서 분봉 차트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고 MPC 붙여넣고 예제로 이제 쓰려고. 진짜 안타깝더라고 이 사람들. 손절하면 기회가 왔을 텐데. 손절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는 거지. 머리 아프고 쳐다보기도 싫어. 이게 이제 위기인 거야, 위기. 주식에서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 머리가 이제 아프지. 그러면 그때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때가 위기니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 거냐. 그게 장대항봉이라고, 사실. 그리고 지금의 코스피 위치 자체가 아까 내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먼저 보여줬는데 지금의 코스피 위치 자체가 역대 최고야, 역대 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역대 최고 지난 한 10년만 봐도 아니 뭐 위기 때 뭐 요럴 때를 좀 보면 역대 최고가가 나왔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역대 최고가고 여기는 이제 좀 이 차트가 망가져 있으니까 이쪽을 보자고. 여기도 보면 2000년도 뭐 위기 때 이후로 여기 보면 역대 최고를 찍고 나면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급등락. 네. 봉하나 자체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급등을 하기도 하고 뭐 여기 보면 지금 1%짜리 나왔잖아. 이렇게 얘도 보면 1%짜리 뭐 폭락 비슷하게 막 나오잖아. 얘도 보면 마이너스 3%짜리가 나온 거거든 이게.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역대 최고가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 이 급등락.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때 막 2% 넘게 올라가고, 그리고 막 떨어질 때는 막 3%짜리,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2%로 시작했다가, 시작은 0.9%로 했네. 그랬다가, 고가가 2.83%. 이게 지수야, 지금. 이게 뭐 어떤 특정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수가 급등락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급락을 하면 다시 반등을 할 때 급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거를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이제 역대 최고가. 역대 최고가에서는 항상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지. 나는 이게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의 위치가 이 마지막 봉. 근데 이 봉일 수도 있는 거고 이쪽 봉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위치가 어떤 봉의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반등을 할 때를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지. 손실 최소화. 그거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는 일단은 손절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손절을 최소화 시키면서 살아남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지. 이 급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망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 여기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시 이제 반등을 할 때도 반등폭이 꽤 큰 몽들이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을 방법이 생긴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안 좋은 봉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봉이지, 오늘. 뭐, 그거는 인정이지. 굉장히 안 좋은 봉이 나왔어. 뭐, 선 하나만 거도, 장기 지지선인데, 이때부터 내가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스크랩은 이제,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대로 이동을 시켰는데, 전에는 이제 다 내가 저쪽 위에다가 이제 스크랩을 하다가, 이쪽이 너무, 이 공지사항 쪽에 스크랩을 막 계속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진짜 필요한 공지만 여기다가 이제 남겨놓고, 뒤로 뺐지, 그냥. 이 전체 장 분석하는 거는 워낙 이제 좀 약간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7월 29일 날 스크랩을 이렇게 7월 28일자 기준에 스크랩을 이제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놨던 거지. 지금 상황이 이제 7월 28일자 기준. 그러면 뭐 대충 뭐 이쯤 될 것 같아. 이거 깨지는 거 보고 스크랩을 한 것 같은데.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데는 이제 최초에 느낀 데는 이쪽이었던 거지, 사실. 이쪽부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래서 6개월 이상짜리가 깨져서 살아있으면 지금 이제 기회를 준 거지, 이날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너 어떻게 할래? 고민 좀 해봐. 6개월짜리 내가 깼어. 그거 살아있어. 저항선이라니까. 고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깨졌을 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 이때부터 이제 좀 전체 자금을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짜리 딱 깨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경고등이 막 사이렌이 막 울린 거지. 사실 참고하면 되고 이런 거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지.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이제 내가 되게 우려했던 상황. 뭐야 이거. 이쪽이네. 뭐야 이거. 코스닥은 살아있네. 잘못 그렸구나.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걸로 그렸네. 이쪽부터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나온 요날이었던 거지, 요날. 요날. 요날부터 이제 주의를 요하는, 굉장히 큰 주의를 요하는 이날이 28일이었던 거지. 이날이. 이 장기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이 깨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여기서부터는 되게 조심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게 온 거지,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의 최저가까지 조만간 간다. 그게 또 온 거지,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고민을 한 거지. 지금 5봉을 넘게 덮고 있는 이 거의 준장대 음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심리적 고점에서 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조만간 간다 해서 왔는데 얘가 또 나왔었고, 근데 얘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봉이 문제였던 거야. 이봉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얘였기 때문에 이 5개의 봉을 덮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내가 이제 이봉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제 난 주의를 했으니까 돈을 막 뺐었던 거지. 이때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래서 돈을 좀 최대한 많이 빼놓고, 그리고 나서 한 텀 쉬고 이 오른쪽을 공략을 했던 거지.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서 뺀 돈을 이때 이제 때려 박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깨졌어. 깨진 거 그래 알고 있어. 깨졌는데 뭘 어쩌라고. 그러면 사야 되잖아. 다시. 깨졌어. 그럼 어쩌라고. 이게 이제 단기라고 내가 부르는 그런 애들이 깨졌을 때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W 보는 게 제일 안전빵이고, W의 오른쪽, 이 W의 오른쪽, 가능하면.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는 게 안전빵인 거지. 이날 이후에 돈을 투입하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깨진 게 이제 좀 커 보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각도나 아니면 이런 각도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 또는 얘처럼 거의 한 2주 연달아서 다음 주에 하루 정도 반등하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기는 뭐 바로 반등하면 땡큐지만, 바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얘는 깨졌지만, 이 전저점은 깨졌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저점, 그거는 아직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거래량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땡큐인 거지. 여기서 반등을 좀 해주면. 오늘은 얘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반등한 거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표인 거야, 결국에는. 외국인 지표. 얘네들이 팔아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또 이제 막판에 좀 사서 끌어올렸나 보네. 코스피를 작살냈구나. 코스피를 너무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얘네가. 아니 뭐 전쟁 나나? 뭐 이렇게 많이 팔아? 계속 팔아대기만 하니. 지금 2년째 팔고 있잖아, 얘네가. 순매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지금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전략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 그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지. 계속 똑같은 얘기야, 이거. 최대한 전체 투자금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황은 이거지,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우리는 실제로 빼고 있는 거지. 오늘도 이제 200만원, 100만원 단위로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이체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어찌됐든 2,700만원은 현금화를 시켰고, 이 200만원을 포함해서. 그지? 이거는 이제 오늘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추가 이체를 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1, 2, 5, 10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을 하면서 돈을 빼는 단위도 가능하면 그 단위에 맞춰서 이성적으로 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식은 항상 하나, 둘, 다섯, 열, 10, 20, 50, 100 이 단위를 계속 맞춰가면서 최대한 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인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 사실 뭐 어제 산 인바디 같은 경우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팔지는 않았지. 오늘 끝까지 양봉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인바디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면 봉 자체가 그냥 갭상 양봉. 그래서 분봉 자체, 분봉을 봐도 그렇고 분봉을 봐도 뭐 8만원 포인트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좋아하는 포인트였고, 외국인이 지금 전혀 안 나갔는데 오늘 더 샀으니, 얘네들이 산 이유는 당연히 공시였던 거지. 이 공시가 워낙 좋은 공시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여주면, 매출액만 60%, 거기에 영업이익이 2000%,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800%. 이런 실적은 예전에 시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끝내자고.